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뭐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온도차는 살짝 있었고 예. 코스닥이 좀 더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전일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는 이제 간밤에 미 증시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좀 발언이 있었었어요. 네. 2023년 초에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이제 강보합 정도였고 비교적 S&P라든가 다우 지수 같은 게 비교적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자체는 워낙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쵸.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강보합 정도가 좀 전개되다가 결국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약세로 전개가 좀 됐지만 살짝 대체로 뭐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뭐 보합권 정도 등락했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시장 흐름 자체는 크게 보면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 시장은 신고가거든요. 네. 코스피는 거의 저가상으로 신고가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의 신고가가 왠지 잘 잊혀지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예. 어제는 엇갈렸다는 거죠. 상당히 코스닥 시장은 좋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부진은 최근에 3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4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약간 쉴 법도 해요. 그렇죠. 투입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실만하죠. 그래서 어제는 또 선물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약간 1,000억 정도. 그렇군요. 그다음에 현물은 막판에 한 700억 정도 매수로 돌아섰지만은 거의 장중 내내 약간 그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장 그렇죠. 막판에 한 700억 정도 사면서 가까스로 플러스로 좀 만들어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약세였던 거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2,400억 가까운 대규모 매수가 입됐고 기관 예. 투자가들도 약 100억 정도 매수가 입됐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의 그동안 상승을 이번 주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나왔어요. 네. 거의 삼성전자 100만 주, SK하이닉스 30만 주. 근데 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매수가 가장 많아요. 1,600억이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그러네요, 그럼. 그렇죠. 1,600억 매수인데 전체 매수 규모는 700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팔고 아예 샀는데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뭘 샀느냐 봤더니 삼성 SDI하고 삼성 전기만 샀습니다. 각각 20만 주 정도. 예, 다른 건 LG전자도 팔고 LG 이노텍도 팔았는데 삼성만 팔면서 삼성 전기와 삼성 SDI만 사면서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어제 코스피 쪽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쪽은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요. 일부 이제 의료업 쪽이 올랐지만은 네.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종목들은 올랐던 것 자체는 정부에서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발표가 됐지만 미리 알려진 것 같은데 네. 2025년도까지 우리나라를 글로벌 5대 백신 강국으로 네, 부각시키겠다. 그런 부분 자체가 제약 바이오업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거의 뭐 대부분 업종들이 올랐어요. 거의 다 대부분. 예, 올랐는데 특히 이제 올랐던 그 섹터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아마 세 개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신고가가 나온 섹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본다 한다면 DDR5 관련 쪽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DDR5는 한번 또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DDR5를 주목을 하자 하면서 맞아요. 심텍하고 엑스콘을 제가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두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8%. 예. 심텍 같은 경우 신고가가 나왔고요. 이게 관련 종목들 언급을 하면서 제가 심텍, 엑스콘, ISC, 아비코전자 다 맞아요. 관련 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들 종목들, 코리아스케이트까지 그들 관련 종목들이 어제 아비코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기간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매수가 입되면서 네. 강세를 보였어요. 이게 시장에 삼성전자 쉬었지만은 이들 DDR5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상당히 강했다. 가는 건 또 갑니다. 그렇죠. 일부 이제 전공력 장비사들도 좀 강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요즘 어제 제가 보면 거의 전성시대 같아요. 어제 주가 올라간 종목들 상위 종목들 개별 종목들 보게 되게 되면 딱 쳐보면 이 종목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동맹에 가입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와 약간 어떤
거래 관계 있는 스마트폰 부품 종목이라든가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어떤 LCD와 관련된 LED와 관련된 장비 그런 식으로 종목까지도 풍풍이 퍼진 거군요. 전반적 확산이 좀 될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제 같은 경우는 LED 관련 종목들, 파인텍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성 종목들까지 부실한 종목들까지 LED와 관련된 루멘스라든가 관련 종목까지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하다못해 또 옵트론텍이라든가 해성옵틱스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 부품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마트 부품 관련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어제가 옵트론텍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또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의료기기 쪽이 요즘 상당히 잘 나갑니다. 네, 맞아요. 어제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대표적인 의료기기 임플란트 관련 대표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치과 쪽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특징 정보로 제가 맞아요. 가끔가다 언급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인데 네. 어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신고가가 나왔고 또 관련된 종목 덴티우라든가 비옥스라든가 레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위기의 수가가 올라왔는지 제가 좀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아, 네, 그럼요.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다 좋습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 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97.3% 정도 상해가 나왔고요. 큽니다. 그다음에 덴티움이라든가 디오 같은 경우는 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지만은 분기 단위 실적으로 보면 최대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2분기와 비교를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이익이 증가했더라고요. 잘했군요. 이게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수출 지표들이 2분기 때 좋게 나왔었거든요. 월간 단위. 그 부분 자체가 네.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옥스라든가 아이센스라든가 그다음에 바텍이라든가 레이 같은 종목도 실적 전망치가 다 좋습니다.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바텍도 좀 그런 것 같고 인바디나 전망치가 없는 상태인데 예. 이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이 코로나 국면 쪽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관련 종목들 밸류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서 네. 대부분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가 좀 수정이 좀 됐기 때문에 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PR이 지금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딱 보면 이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은 PR이 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20배,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16배에 딱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은 확실하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강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고성장이 확인된 종목들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PR 예. 20배 정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게 지금 14만 원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다른 디오라든가 네. 덴티움 같은 경우도 꾸준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관련 종목도 다 주목을 해보겠지만 바텍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이게 뭐 치과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실적 그렇죠. 발표가 전개되지 않고 있는 쪽인데 예. 예상 전망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른 여타 종목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뭐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일부 종목들 개별적인 특징 종목들 좀 본다 어떤 하면 게 있었나요?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별로 코스피가 별로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굳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 SDI 그다음에 제약 쪽에 녹십자, SK 바이오팜 정도가 3% 정도 상승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삼성 SDI 주가 상승 자체는 어제 얘기했다시피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이 외국인 투자가 매수가 유입됐고 아무래도 최근에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 기업 분할 이슈 때문에 흔들리고 있죠. 매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삼성 불안하죠. SDI 쪽에 수급이 좀 집중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LNF가 이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자체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PNT가 이제 장비 종목들이 2차전 장비 종목들이 좀 약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PNT가 5.9%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원익 P&I도 네. 어제 상승 움직임 전개됐던 것 같고요. 예. 이게 소재자 관련 종목들이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장비 종목들이 최근에 좀 쉬었거든요, 상대적으로요. 그렇군요.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5 종목들도 괜찮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HFR이 주가가 많이 떴는데, 6%나 갔어요? 일본의 휴지치에 155억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수출 계약이 나오면서 개별적인 이슈. 예산 매출액으로 따지면 크지는 않는데 네. 워낙 지금 이쪽에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기다리고 같은 많아요. 경우. 그렇죠. 예. 미국이라든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 언제 나오냐? 수주 언제 나오냐. 예.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5G 관련 종목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삼지전자라는 주식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왜 같은데 이렇게 급등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주식인데 예. 어제 회사가 본래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회사입니다. 본래 이제 주업 자체는 5G 통신 장비, LG U 플러스 중심 장비 회사인데 네네. 삼성 SDI한테 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충방전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부각이 좀 되고 그렇군요. 회사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어제 삼테크라는 회사도 상한가 쳤거든요. 예. 이게 삼지전자가 삼테크 지분을 50%를 갖고 있는데 삼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예.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예. 삼테크라는 회사 031330인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SAMT가 반도체 유통회사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 또 다른 반도체 삼성전자 유통회사인 무진전자 회사가 예. 기술 유출을 한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래를 단절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 연간 3천억 되는 물량 자체를 SAMT한테 이관시킨다. 아. 그런 또 효과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지전자도 상승했고 SMT도 상한가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주가 자체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삼지전자 같은 그랬군요. 경우도.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PR 기준에서 5배, 6배밖에 안 되는 주식이기 오를 것만 좀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예. 터졌네요. 그런 부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비코전자도 DDR5 관련 종목입니다. 수동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 어제 급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리콘웍스죠. LX 세미콘이 거의 이름 15가 바뀌었죠. 근처까지 꾸준하게 움직이는 주식인데 이 시간에 언급해 드리면서 이 종목은 아마 15만 원 주사까지 꾸준히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긍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적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어제 실적이 발표된 종목이 사이맥스입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제가 모멘텀 자체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맞아요. 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쪽인데 어제 전공정 장비 쪽에서 상승한 종목이 PSK인가요? 하고 네. 사이맥스거든요. 사이맥스는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밸류 자체 상당히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거래일째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서 지금 약간 어제는 코스닥이 더 잘 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여전히 수급은 어느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업황, 종목 이런 것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도 이제 딱 하면서 마무리를 이번 주를 질 건지 전략 들어가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간밤에 미 3대 지수가 또 뭐 거의 잘 갔어요. 비교적 큰 폭으로 떴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제 잘 가요. 예, 그렇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신고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뭐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이런 또 고용지표, 물가 불안, 뭐 페이퍼링 언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워낙 지금 초강세거든요. 미국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반기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실적 피크아웃 이슈, 경기 피크아웃 이슈가 아직까지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경기 피크아웃, 실적 피크아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시즌에 집계를 보면 지금 당기 수익 전망치가 191조 원까지 나옵니다. 잘 나오네요. 연초에 140조 원대였거든요. 50조 원 191조 원이면 상장에서 우리나라 PR 지금 11.3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엄청 주가 쌉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만 국내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들 실적 피크아웃 시대는 못 가고 있는 쪽인데 네, 이 부분 네. 자체가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어제 외국인 수급이 잠깐 위축되니까 뭐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어제 하루 쉬었는데 하루 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재개할지. 근데 개인적으로 매수는 하겠지만은 최근에 3일 동안 폭발적으로 선물이라든가 현물적인 매수할 정도는 강하진 않나 봐요.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유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투자 비중이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시장을 볼 때 반도체 업종이 하루 쉬었기 때문에 다시 주도력을 회복할지 여부인데 근데 어제 앞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고 그랬고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강화될 것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주도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시장 본다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가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상승을 했고 또 자동차 쪽이 반등을 했고 자동차 상당히 지금 부진하거든요. 순환매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도 어떻게 보면 순환매 성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압제가 워낙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워낙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죠.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업종 순환매를 통한 단계적 상승이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올라갈 때 야, 이 업종이 주도주로 부각된다고 해서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시장의 흐름이다. 최근에 반도체 흐름을 본다 한다면 그렇군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순환매를 통한
점진적인 상승이다.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외국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 자금이 어제도 팔았거든요. 개인 투자가들. 어제도 코스닥 시장은 결국 외국 투자가를 사서 올렸거든요. 개인은 팔았어요. 그렇죠. 코스피도 팔았고 그 예.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지 충분히 개별적인 종목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쪽이 집권한 전략이고요. 지수는 단계적으로 이제 저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3,250포인트 저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 3,320 내지 3,350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건은 매매 전략은 여전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낙폭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호전 종목 중심에 그다음에 향후에 실적 좋아지는 업종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업종은 제가 뭐 어떻게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관심적인 제가 오늘 의류 업종을 하나 좀 포함시켰었는데 의류 업종도 상당히 실적들이 좋거든요. 예. 어제 조정 위에 다시 좀 약간 일부 종목들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의류 쪽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종목 쪽에 가급적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순환매가 빨리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급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변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결정을 해봐야 될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뭐 일단 실적 호전 종목 쪽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경우는 실적 호전 종목 플러스 친환경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선택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실적들은 대부분 이제 큰 종목보다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이 발표가 좀 되는데요. 네. 관심을 가져볼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동원 시스템지, 신세계건설, SKC, 이수학, 휴캠스, SK렌트카, 코론글로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린 PMP, 에코프로, BM, 미래에셋 대우증권. 최근에 어제 오늘 실적이 수요일 목요일 날 발표된 종목들입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요즘 보면 대형주들은 실적이 좋게 발표하는데도 주가 못 가요. 근데 중소형 종목들은 상당히 약발이 셉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이미 가이던스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좀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 종목들은 가이던스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탄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중에서 제가 관심 종목은 이수학이라는 종목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수학입니까? 일단은 이수학 기업 내용을 좀 말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사 앞서 보다 실적이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이 200억이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130억이었는데 예상 대비 거의 50% 가까이 그렇군요. 좋게 나왔고요. 예. 좋게 나온 이유가 예사가 주력 제품이 세적 원료 쪽에 들어가는 알킬 벤젤입니다. LAB라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초강세입니다. LAB 가격 추이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뭐 고점이거든요. 고점이고 그 다음에 예사의 이제 실적에 미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예사가 자회사로 이수 건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분 85%가 있는데 이수 건설 있죠. 예사가 작년도에 적자가 크게 났었는데 이수 건설의 부실 부분을 털면서 이게 때문에 예사가 주가 못 갔던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부실 다 턴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 좀 해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수 건설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원가율이 개선이 좀 되면서. 그다음에 이수 FCC라는 상장 회사가 있는데 지분 26%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쿠스인가요? 판매로 인해 가지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자회사들 좋아지고 본업 자체 알킬벤전 가격이 현재도 강세고 3분기 때가 또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좋네요. 그렇죠. 지금 1분기 때 영업이 200억인데 3분기 때도 아마 230억 이상 나올 거다. 그 분기단이 최대치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부분 자체가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예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인데 현재 현대차와 삼성 SDI가 주력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예사가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해 있는 회사거든요. 예사가 항화 수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미래 배터리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동안 예사 실적이 안 좋아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예사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를 떠나서 실적으로서도 주가를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사 반기까지 영업이익이 334억입니다. 작년도 적자 났는데 이미 커버를 했고요. 단기순이익이 538억이고 시장에서 올해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795억에다 단기순이익이 1,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당 EPS가 4,000원이니까 PR로 따지면 3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내년도도 충분히 실적 전망치가 왜냐하면 예상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수건설 부분 자체가 실제 턴어라운드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길게 보면 거군요. 그렇죠. 세제 원료와 관련된 알킬벤젤 부분 자체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안정성과 함께 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부분 자체가 예사의 주가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역할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최근 바닥권이 11,700원대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에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주식인데 실적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12,900원 정도 전후에서 매수 가격이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 이 종목이 4월 달에 16,000원대까지 갔거든요. 작년도는 이 종목이 거의 17,800원대까지, 17,300원까지 갔던, 올해 연초에 17,300원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16,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최근의 저점인 11,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은 바로 이수화학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어제 종가가 12,850원인데 이 정도 가격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